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매일 채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같이 울고 웃으며 욕하고 댓글을 쓰는 진정한 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졌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인간과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여전히 싫어해요. 제 남편의 사연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함께 욕해 주실래요? 정말로 마음이 편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실록을 잘 따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와 만난 거겠죠? 그 당시에는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남편은 외아들이고 부모님은 오래된 저층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금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두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둘 다 주택이어서 꽤 많은 월세를 받으셨어요. 그 돈으로 생활을 하시고 계셨는데 양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해보면 저도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친정 식구들도 자기에게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좋았던 거예요. 제가 모르고 아주 심하게 빠져버린 겁니다. 당신이 모든 면이 좋고 사상도 좋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좋아서 우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아요. 평소에도 계산적이고 금액으로 따지는 습관이 보였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대학을 이과를 전공했다고요. 계산 관련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뜰해 보이고 꼼꼼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아보면 바보 같아요. 결혼해서 부부관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갈등도 있었고 싸웠던 적도 있지만 남편이 크게 속 쓰일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말에 굴복했었는데 결혼 후엔 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이 내 마음만 거리며 끊어버리네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상처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어머님께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해도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이 잘하지 못하는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으니 어머님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들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면 속상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이해했어요. 시어머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남편은 결혼 이후 자신의 부모를 굉장히 귀찮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님은 다른 식구들처럼 요구하거나 불쾌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그 사이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 너희들에게 간장게장과 갈비를 주고 싶어서 가져가라고 했어? 그런데 그들마다 다르더라. 얘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도 좋아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래서 일부러 했어? 그런데 자기에게 신경 끄고 살려면 얼마나 모진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더라. 어머나, 세상에 그가 왜 그랬을까요? 어머님, 속상하셨죠. 다음에는 남편에게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뭐 걔한테 잘못했나 싶더라. 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나는 또 너가 이런 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제가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간장게장과 갈비를 받으러 갈게요. 알 주시면 잘 먹이고 잘 먹을게요. 너 없었으면 어쩔란 말이야. 뻔했나 싶어. 자식은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대못을 박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이쁜 말만 하니 내가 자식을 키나 싶어. 그럼 이따가 퇴근하고 올래. 내가 잘 싸놓을게. 퇴근하고 가면 7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남편 마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저보다 어머님을 제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좀 쉬고 계세요.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 왜 그렇게 모을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서운하게 했던 것도 없었는데요. 남편은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모르는 일이 없었거든요. 남편님에서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고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아예 시부모님.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어떻게 계시냐고 물어봐도 시부모님은 별 대답이 없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고 해요. 지금 장모님이 좋아서 장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데 저도 이런 상황으로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는 모질게 대우를 받긴 했지만 정말 반대로 우리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없는 사랑스러운 사위였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사고로 돌아가셔서 퇴직금과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엄마가 살림을 꾸리시는데 장모님 김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담으셨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최서방이 이렇게 말해요. 준이, 정말 기분이 좋네. 내가 좀 싸줄 테니까 가서 먹어. 저는 고기나 다른 반찬보다 어머님 김치 하나면 밥 뚝딱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한 그릇 더 주세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는 정말로 살갑게 되어 있고 싹싹하게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저희 언니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언니는 엄마네 집에 아주 자주 들려요. 그래서 저희랑 자주 마주쳤죠. 제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이 좀 밝아지고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첨저 형. 제가 분위기 메이커인가 봐요. 저도 재밌는 거 좋아하고 밝은 성격이라서 어디서든 잘 어울리긴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처형내도 든든하니까요. 나는 첫째이자 만들었는데 첫째는 맛있고 둘째는 사위인데 막내라서 그런지 막내 맛이 좋은 것 같아. 아, 우리 사위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웃음이 끊이지 않아. 장모님께서 예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형부랑 우리 남편이 둘 다 사위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데 귀엽게 보였어요. 남편이 형부한테 좀 흉을 봤는데 그 점은 나도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이라 한 번은 싸느니 하고 넘어갔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남편을 치켜세우는 반면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잘 대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왜 자신의 부모에게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우리 친정에는 가끔 드나들지만 시댁에는 1년에는 명절과 생신 때만 가곤 했어요. 그것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가곤 했죠.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시부모님을 만날 때면 혼자 가는 것이 더 나았어요. 가고 나서 말을 하면 시부모님은 왜 혼자 갔냐며 화를 내고 방방 뛰며 무슨 소리를 했죠. 아, 당신이 나도 없는데 거기서 뭐를 먹으러 가냐며 거기 가는 게 뭐라고 아이 뭐를 먹으러 가냐며 존경의 마음으로 찾아뵙는 거지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잘 지내다가 아, 당신 부모가 어디야 되나 봐. 가도 마찬가지인데 뭘 왜 그렇게 관심을 쏟는 거야?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 한 벌 들고 당신 부모도 잘 챙기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지. 다른 집 아내들은 자기 부모 신경을 덜 써요. 쓴다는 것으로부터 상처받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나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편안해야 하고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그것에 반대입니다. 엄마의 옷을 사들고 싶으면 시댁분들을 위한 것도 살 거예요. 알았죠?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자신의 부모에게 잘해주고 시댁에는 잘 안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남편은 다르셨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부모님들께 잘해주시는 효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3년이 지났고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휴직과 재직을 경험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이 많이 달라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남편도 동감하셨지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계신 주택을 하나 팔게 되면 이쪽 동네에서 작은 평수의 두 채 집을 살 수 있어요. 집값은 비슷한데 월세는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이익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엄마가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군요. 게다가 이쪽 동네는 더 신축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예요. 대단히 재고한 아파트까지 있는데 관리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주택을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네요. 맞아요. 저도 엄마께 매일 집을 수리해주고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파트면 관리하기 편하고 이사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엄마도 편할 겁니다. 손해볼 일 없고요. 우리 엄마께 한번 말씀드릴까요? 남편이 이런 생각에 동의할까요? 좋은 투자 방법을 알아냈어요. 제게도 엄마의 삶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남편이 말한 대로 실행하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냥 고생을 더 해도 익숙한 삶이 더 좋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해서 가족 모임을 열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동요를 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가? 알았어. 내가 최소한의 방을 내야 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그런데 막연히 집과 월세값만 생각하지 말고 세금도 생각해야 해. 세입자가 당장 구해지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게다가 복비와 재산세 등의 비용도 사실상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형님, 그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금액 이상으로 파셔서 아파트 2채를 가격 대비 안쪽으로만 사시면 세금 문제까지 예상대로 처리될 거예요. 그쪽 부동산에 물어보니 월세는 내놓기만 하면 사람이 금방 들어온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길게 보아도 한 달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잘 관리하거나 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신다면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최서방이 분석을 매우 잘하시는 편이어서 회계 일을 하시는데 정말 신중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어. 엄마는 불안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었고 형부도 좀 막고자 하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남편의 굳게 붙는 설득 끝에 엄마는 집을 샀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작은 아파트 2채를 샀어요. 때마침 세입자들도 들어왔고 정말 월세를 2배로 받아서 관리도 편하고 돈도 더 벌었어요. 최서방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야. 벌써 집이 3채가 되었네. 어머님이 읽어놓으신 거 제가 더 볼 수 있게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뭘 만약에 형님 말 듣고 안 샀다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제가 형님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해요. 그래도 임서방 나 많이 생각하긴 해. 내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자네도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내가 죽기 전에 더 많은 재산을 남겨놓아야지. 너희가 편하게. 엄마 또 그런 소리 한다. 그만 좀 해. 요즘 한갑은 청춘이라. 뭔 죽는다는 소리를 해. 이렇게 예쁜 손주도 있는데. 안 그래? 그 돈 다 쓰고나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줄 것도 없어서 엄마는 재산이 많아진 것에 대해 감겨하셨어요. 물론 우리도 기분 좋은 엄마를 보며 기쁘고요. 남편은 힘을 보태어 엄마의 재산이 증가하고 기분도 좋아져서 정말로 남편이 너무 기특했어요. 엄마네 집에서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는 장모님이 제일 존경스러워. 장모님이 내 주변에서 가장 부자 같아. 당신이 그런 제안을 해줘서 더 잘된 거라고요. 우리 남편도 정말 기특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버신통 돈 착히 쓰신데 좋은데?
엄마는 원래 10번까지 아끼는 사람이야. 한평생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자기를 위해서 더 써야지. 자식들이 못 사는 편도 아닌데. 어머님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그 말을 해주시니 좋네요. 우리 엄마가 언니랑 나를 넘어서 더 많이 생각해주는 게 같아요. 제 어머님께서 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들로서 그렇게 해야지 아들행여야 하는가 봐요. 엄마께서 아들로 해달라고 소원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큰 아들이 되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웃으며 했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 숨은 뜻을 형부와 언니는 회계사인 엄마에게 맡겨서 회사에 소속된 회계사였어요. 둘이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고 엄마께 상의했어요. 엄마는 두 사람의 계획을 듣고 잘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그 사무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언니랑 형부가 함께 사무실을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개업을 하면서 저희도 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같이 축하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개업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이 좋으시겠네요? 정작 장님 재선을 불러드린 건 나인데 그 덕은 형님이 다 보시네. 나도 언젠가 무언가를 하면 어머님이 해주실까요? 아, 여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형을 도와준 게 아니라 언니를 도와준 거죠.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엄마가 모르는 척할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자기야, 그럼 나도 개업할까 해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 하면 잘 번대요. 신축 아파트 근처에 하면 잘 됩니다. 왜요? 회사 문제가 있나요? 요즘 회사가 안 좋거나 어렵다거나 당신 요즘 어떠신가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 딸도 있는데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서 더 벌고 싶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사업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장사를 해야 하지만 혼자 하는 게 힘들어 당신이 장사해보긴 않았는데 어떡할까요? 잘 다니는 회사가 있으면 그냥 잘 다니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길이에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사람을 이끄는 건 회사를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엄마가 재주가 있으니까 제품으로 장사하면 돼요. 뭔가 엄마 돈 타령하면서 크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성인들이면 각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면 되는 거죠.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군요. 부는 전해주세요. 자기는 장모님께서 돈을 벌어주셨는데 서운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돈으로 장사하는 생각만 하고 있네요. 저도 소리를 꽤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 장사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 철없는 생각 아닌가요? 좀 서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 큰 성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개척해서 해나가야 하는 건데 남한테 바라기만 한다니 정말 그 순간은 7살 어린애로 보였어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는 안 살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심리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엄마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날 제일 심하게 싸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도 깨달은 게 있는지 그 뒤로는 별말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어느 날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배가 이상하게 오랫동안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글쎄 받았어요.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수술도 힘들다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저희 가족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정신이 나가더군요. 그동안 배가 아프다는 엄마 말을 왜 무시하고 넘겼을까? 왜 엄마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저를 괴롭혔고 많은 자책을 하며 죄스러웠다. 우울해할 수만은 없었어요. 엄마도 엄마의 병명을 알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알고 계셨거든요. 누구보다 제일 힘든 게 엄마 당신일 텐데 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보면서 애써 웃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와중에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이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엄마와 좋은 장소에서 함께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을 전환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많이 서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고 해요. 집에 잠시 들르라고 하셔서 저 또한 오랜만에 시댁에 갔죠. 그런데 어머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계신 저층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좋은 브랜드로 선정되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곧 이주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재건축까지는 한참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 재이주가 시작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남편에게는 솔깃한 사실이죠. 제안한 대로 하면 그 집이 3, 4년 안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다 지어지면 그 집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 집을 우리가 사려고요. 엄마, 아빠는 어디서 살 생각이세요? 딸란 집이 있는데 어디서 살 생각이신가요? 아, 우리는 늙어서 집 청소도 귀찮으니까 작은 오피스에 사서 살 생각이에요. 거기도 충분하죠?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주면 좋겠지만. 아, 그래도 돼요. 돈과 집값을 모두 다 줄 거라고 하시는군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다 주시는 거라면 완전히 다 주셔야죠. 돈을 다 지불하고 가야 할 필요도 없겠죠. 너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일 없게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며느리에게 주는 것으로 치시는 거죠. 해당 문장들을 문맥에 맞게 재구성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편이 갑자기 눈이 피로해졌거든요. 부모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집을 주신다니 이유가 없죠. 어머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너가 여기 살면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오피스텔이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야. 가까운 곳에서 좀 더 가깝게 살자, 라고 말이에요. 응, 아마도 그래야 되겠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죠. 아, 내가 엄마에게 잘해줘야지. 그 녀석이 칙 준다고 하니까 말도 예쁘게 하네. 예전에 우리 아들처럼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답은 해야죠. 부모가 자식 걱정하지 않도록. 누구를 걱정해? 너도 부모니까 알 것 같아. 아니야, 자식이 1순위야. 다시 잘해보자. 알았지?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사실 아이를 낳고 집이 좁아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효도로 보답할게요.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랑 가끔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이야. 그거면 됐어. 제가 그동안 모아온 걸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 잘해, 이 녀석아. 너를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본다. 앞으로는 자주 좀 보자. 그때부터였나 봐. 저희 엄마를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부모님만 챙기기 시작한 게요. 예전에 자기 부모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저희 엄마만 챙기던 것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엄마랑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갔다 올까요? 거기에 비빔국수 맛집도 있는데 오면서 거기도 들러보고 어때요? 아니,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님이 많이 가셨잖아요. 아, 엄마도 기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저번 주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럼 토요일에는 친정, 일요일에는 시댁 가는 게 어때요? 토요일에는 쉬고 싶은데 푹 쉬고 엄마네 가서 밥 먹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에는 당신 혼자 갔다 와서 일요일에는 우리 집에 가자고요. 당신, 이런 식이야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 우리 엄마가 귀찮아 엎어지면 코 다실 곳인데. 그게 귀찮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 좋은 집을 준다는데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도 나에겐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덕분으로 좋은 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다. 이럴 때 유치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엄마에게 잘해준 마음도 진심이 아닌 것으로 엄마한테서 무엇이든 얻으려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돈 있는 사람이 강자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약자들을 얕보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때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걸 바보같이 그날 느끼게 되었네요. 그날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하면서 문득 우리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일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제 직업이 좋고 제 재반이 좋다고 했던 말들이 갑자기 팍팍 떠오르면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손해보는 짓을 한 적이 없었고 무슨 일이든 자기가 원이라도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콩깍지가 오래 쓰여 있었는지 바보 같은 제 모습이 한탄스러웠다. 많은 것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 매일 밤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가서 인사를 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아예 엄마네 집에서 살았고 그날은 언니와 형부가 늦게 오던 날이었어요. 방에 힘없이 누워 TV를 보던 엄마 옆에 남편이 다가가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장님,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산정 안 와요.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아직 시간이 많고 돈이며 재산이니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최서방 말이 맞아.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 그렇다고 하더라. 자식들 사이에 싸움 나지 않게 내가 정리하고 가야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힘이 없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당신, 말 조심해요.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니 마치 돌아가셔서 기다리는 것 같네요. 준비를 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꼬아서 이해하려 드는 건지요. 재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몰라서 내가 너희에게 잘 나눠줄게요. 걱정 마세요. 싸우지 말고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가 아프다고 남편의 생각을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이라도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누가 보아도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하는 어조가 아닌가요? 엄마가 아프다고 말리다 보니 그만두게 되었지만 남편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미운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서 미운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엄마나 집에 데리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같이 안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어 괜히 엄마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걱정을 끌 것 같아서 같이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돈독하게 되니까 남편이 엄마 옆에 다가가는 것도 싫어지더군요.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요. 그런데 엄마가 고심해서 재산을 분배해주기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슬픔도 잠시, 그때가 환자였는데요. 날씨가 이럴 때 돌아가시는 분 많다고는 들었지만 당장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장식장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잡고 있었거든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언니랑 형부저 이렇게 세 명은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장례식장을 섭외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애만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짜증났지만 나 인간이 슬픔을 삼키는 방법인가 하고 일단 큰일 치고 있네요.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겨우 치르고 첫째, 둘째 날까지 우리는 정신없이 조문객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지만 문득 둘째 날 밤에 시부모님이 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오셔야 할 텐데 말이야. 발린 날짜도 알려드렸어요. 아니, 안 알려드렸어. 엄마, 아빠 여행 가실 거라고 못 쓰실 거야? 여행 가시는 분들께 마음 안 좋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연락 안 드렸어. 뭐라고, 여행.
그게 말이 돼?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와야지. 무슨 여행이야? 아니, 여행 가실. 그러니까 아직 여행을 안 가신 거라는 뜻이에요. 아직 가지 않으셨는데 기분 좋게 가는 여행. 가실 분들께 못하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신 엄마. 아버지도 너무 피곤하셔서 휴가를 보내드리려고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왔다 가면 기분이 더럽지만 발인이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정신인가요? 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하실 때는 제가 할 테니까요.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요. 시댁에 전해드렸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언니가 사정없이 들이닥쳐와서 저만 따로 조용히 불러내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봐봐. 엄마 친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한 분이 나래서 잊어둔 엄마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인출된 알람 문구가 떴어요. 엄마의 비밀번호가 쉽게 풀릴 것 같아서 들어가 봤더니 몇백만 원이나 인출된 거였어요. 혹시라도 있었던 의심에 말이야. 엄마 통장을 어떻게 인출할 이유가 없지? 누가 혹시 인출한 건지 몰라. 아,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생각도 들어. 그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인출된 거야? 나도 아니고 너다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라면 딱 한 명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이 아니 잠깐만 세상에, 언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남편이 인출한 것 같아. 우선 너는 모른 척하고 너의 할 일을 하고 있어? 언니가 조용히 알아볼 테니까 내색하지 말고, 알았지? 의심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우리 남편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저 인간, 우리 엄마 통장에서 돈을 홀랑 빼서 자신의 부모님을 위한 여행을 알아차렸어. 미친 인간 아닌가 싶다. 난 확인을 해봐야겠어. 엄마가 돌아가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내일이 발인이라서 빨리 와주세요. 뭐, 내일이 발인이라고요? 왜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죠? 장례식장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려주세요. 아이고, 상심이 크시겠네요. 다 눈물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편이 여행을 가라고 예약도 해주고 돈도 주셨나요? 그래, 어제 예약이 다 끝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내일 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사돈이 돌아가신 걸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급한 스케줄을 잡았는지 굳이 몰아서 물었어요. 아이야, 그 꼴 좋으니 사돈이 돌아가신 사실도 말 안 해주고 왜 우리에게 여행을 보내주려 하나요? 남편이 어제 돈을 보내줬나 봐요.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행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어제 저희에게 그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내일 티켓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어제 저희의 남편은 제게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랑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 있었던 날인데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인간을 믿고 결혼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자식을 알아하지 않고 여행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아봤더니 그 돈은 우리 엄마의 돈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남긴 돈이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뺏었더라니 이 사람 정말 어찌하여 어머니 말씀을 들을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어떻게 돌아가신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대다니? 하늘도 무서워하지는 않나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따지러 장례식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있는 것도 신경 못 쓸 정도로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돈을 싹 다 뺏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여행 보내드린 거고 맞아요? 아니야, 빨리 말해. 남편은 쭈뼛쭈뼛대긴 했지만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엄마 아빠도 병이 있으신데 장례식장에 오면 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어차피 몫으로 나눌 거니까 우리 엄마 돈을 빼가겠다고 여행 보내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럼 그 돈으로 보내드리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야, 그건 내 돈일 터인데. 아무튼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형님에게 사무실 차리고 돈을 불려준 나에게는 한 푼이라도 떨어진 게 없잖아. 제주도는 곰미 그르고 돈은 뭐 형님이 다 챙긴 게 사실잖아. 내 목에서 챙긴 것이라고 생각해? 미쳤어. 당신 미쳤어. 형부랑 언니랑 같이 사무실 차린 거 몰라? 엄마가 형부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연니한테 준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니?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을 당신이 왜 손대? 너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일만의 슬픔도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 돈을 빼서 자기 부모 여행을 보내? 그것도 우리 엄마 장례식 중에 일어난 일이야? 나간 놈이 언니랑 형부도 있었던 걸 듣다가 기막혀 했는데 형부도 참을 수 없었는지 그동안 남편에 대한 감정들을 털어냈어. 자네 인간으로서 포기하는 게 좋은 거지? 그동안 어머님이 계실 때 자네가 중간에서 어머님과 사이를 이간질했던 걸 알고 있어? 억울한 게 많고 말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건 어머님이 모를 거라 생각했어? 우린 다 참고 있었단다. 내가 터트리면 진짜로 마땅히 해야 할 큰 싸움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자네가 날 걸고 넘어지고 뭘 그리고 감히 겁도 없이 장모님 돈을 손대는 새끼가 지금 장난이냐? 그동안 남편은 형부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지 엄마한테 형부를 흉을 본 적도 많았다는데 나도 그때까지는 이해할 만한 것 같아.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형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 것도요. 아무도 자신의 계획을 모를 줄 알고 까불어댔던 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언니 쪽으로 온 조문객 중에 언니가 누군가를 불러냈고 복도에서 꽤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부부 앞으로 같이 왔습니다. 인사해 당해주실 거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그냥 말로 사과받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초영,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어차피 저한테 올 재선 제가 먼저 쓴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알았어요. 알았어. 다시 돌려놓으면? 남편은 변호사가 왔다는 말에 크게 당황해했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던 돈을 다시 돌려놓는다고까지 하는 걸 보니 많이 겁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말리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나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걔가 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요목조목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상속인은 두 딸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위분이 고인의 돈을 인출한 것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신 것은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왜 계집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속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손대면 이건 형사 책임 수 있습니다. 편입이 갔던 거를 아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손대는 것을 용서할 것 같아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누나랑 형수도 너무 화나 남편을 폭로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시부모님들이 오셨고 어머님은 오자마자 울부짖으며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여행 안 가도 돼, 왜 이러는 건지, 왜 이러는지, 이렇게 달라졌나 했다. 그게 바로 돈 때문이야. 아이 엄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 돈이 될 거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여행 가실 텐데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 깊은 뜻은 몰라주고 이러기에 이게 미친 것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봐. 이 사람은 돌이란 게 있는 거야?
마땅한 도리를 못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전화의 쌍놈이 그래? 장모도 부모인데 부모가 돌아가신 걸 안 하려고 이런 도른 것을 봤나.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까 봐.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사돈이 사돈 장례식에 안 왔을 때 내 엄마의 입장은 생각해 봤어. 반대로 장모가 여행 간다고 내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니? 우리는 내가 웬일로 넌 정말 그 집 때문에 변했다 싶었다. 넌 그 집에 대한 갖고 싶다는 이유로 그런 거야? 우리를 위하는 척 생각하고 있는 척하는 게 그 집 때문이야. 그 집이 뭐가 되든 널 망치는 것 같아. 내가 그 집 안 줄 거라서. 아이야, 너 혼자 살아가도록 하겠다. 나도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살 테니까 어머니 아버니도 자식이 하나뿐이라고 혼내면서 답답하고 기분이 나쁜 게 많이 우시면서 혼내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조문객들이 말리는 통에 소동이 다르게 넘어갔고 시부모님은 조용히 조문하셨고 그날 밤새 빈손을 지켜주시고 발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한마디 할게. 우리 이혼하자며. 나는 이런 팔랑치한 남자와는 뭘 써야 할지. 돈이 그렇게 좋아? 부모 자식 다 버릴 만큼 좋아?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만둘래.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항상 자기의 입장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라서 이혼을 제안했을 때 쌍코방귀를 내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릎을 꿇었지요. 오마가 말했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한 번만 봐줘라.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바로 가족이야. 너는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런 너랑 가족을 하기 싫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빌어. 그건 법정에서 결정할 거긴 하지만 엄마의 상례가 끝난 후 난 남편과 이혼했고요. 언니는 남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어. 남편은 재산 분할 후 집을 나갔는데 자신의 부모도 받아주지 않아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돈만 쫓는 삶을 살다가 인간관계도 다 박살내고 결국 가족에게 버려지게 된 것이죠. 엄마가 하늘로 가시면서 저런 인간과 함께 살지 말라고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생각해봤어요. 더 많은 죄를 짓는 남편과 함께 안 살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욕심을 적당히 부리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죠. 적절한 때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회는 잡고 욕심은 내려놓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도와가며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당한 욕심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혼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조금 기분이 시원해졌어요. 제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